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의 오늘과 내일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JTB 인물탐구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강성희 진보당 전북도당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강성희 도당 대변인 이렇게 딱 뵈면 웃는 모습이 좀 포근하고 왠지 변할 것 같지 않다. 변할 것 같지 않은 남자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좀 인간적으로 좀 반가운 측면도 있고 한데 우선 간단하게 우리 JTB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진보당의 전 국회의원 강성희입니다. 국회에서 활동해 왔는데 이제는 전주시장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격려해 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진보당 전북도당 대변인이란 직함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많은 전주 시민들에게는 진보당 전 의원 이렇게 지금 기억이 되고 있어요. 2023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서 국회에 가셨다가 이제 지방자치 현장으로 오셨습니다. 네. 그때 만났던 전주 시민들 그리고 지금 길거리에서 만나는 전주 시민들 어떤 말씀을 좀 많이 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아무튼 전주시장 이번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예. 조금 의외였어요. 예. 예전에는 제가 뭘 출마한다고 해도 아이고 진짜 또 고생길이 열렸구만. 뭐 굳이 이렇게 안 되는 걸 이렇게 하려고 해. 뭐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전주시장 출마한다고 하니까 의외로 저는 이제 아유 또 안 되는 길 뻔히 안 되는 길을 알면서 또 가는구만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예. 한번 해볼 만하지 않냐? 예.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의외였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반가웠고 근데 한 가지 좀 그런 것은 2023년도에 만났던 분들도 그렇지만 예. 정말 지금 어렵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대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고 뭔가 전주가 변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많이 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어떤 분은 저한테 나는 강성희 지지한다. 근데 그 이유가 다른 어떤 사람이 와도 이 오랜 뿌리 내린 전주의 비리와 어떤 불법의 관행 이거 끊어내지 못할 건데 강성희라면 이거 끊어내지 않겠냐? 라고 하는 얘기하면서 난 그래서 강성희 지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아 그래도 제가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은 많이 부족할지 몰라도 진심이나 이런 것은 그래도 알아봐 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이래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제 과거하고 좀 다르게 말씀을 하신다는 게 아마 2023년 그 재보궐선거를 보면서 어떤 정치의 어떤 효능감이나 또 이제 그런 것을 목격하신 결과가 아닌가. 그렇죠. 2023년도에 제가 처음 그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전 지금도 기억하는데 4월 달에 선거였는데 그 전에 10월 달부터 상가 방문을 시작했거든요. 예. 상가에 가서 진보당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 그 상인분들이 진보당이요? 빵집입니까? 뭐 금은방에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성심당처럼 민주당 같은 우리도 정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정당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보당도 모르는데 진보당의 강성희는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1%도 가능성이 없었던 거죠. 제가 의원이 된다는 건. 근데 놀랍게도 전주 시민이 저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요. 그때 그 기억이 저도 좀 생생한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질문 이런 겁니다. 어떤 시장이 되고 싶으세요? 지자체 우리나라 지자체가 한 226개 정도? 그 정도 되죠. 시군 구의 책임자들이 그 정도 될 텐데 누구를 기억합니까? 거의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데 제 생각엔 성남의 이재명 이 정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어떻게 기억되고 싶냐라기보다는 일단 기억되고 싶다. 아, 이 사람 있었지라고 하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랜 세월 동안 전주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전주를 바꿔보겠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예산 폭탄을 갖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비폭탄이 만들어진 상황도 있고, 그러면 정말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뿐만 아니라 때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닐까? 예. 시기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닐까? 타이밍. 예. 저는 그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정부 시기에 전주 발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저는 앞으로도 더 그 기회는 오기 어렵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전북의 정치인들이 원내대표, 최고위원, 장관, 예. 뭐 너무 호화롭습니다. 예. 이런 호시기를 우리가 맞고 있는데 이 시기에 전주와 전북의 발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예.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걸 꼭 만들어낼 시장이 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도 지방주도 성장을 맞습니다. 얘기해서 기대가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건에서 앞으로 10년 후 정치인 강성희와 함께한 전주시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10년 후를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왜냐하면 당장 1년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도 사실 가늠하기 어렵잖아요. 로봇가 와가지고 공장에 와서 일을 하게 될까? AI가 발전하게 되면 어디까지 발전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정말 10년이 아니라 1년도 사실은 보기 어려워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시기가 전주의 골든타임이고 갈림길이라고 생각해요. 예.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저는 그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호남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기여한 바가 대단히 크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킨 공이 크다. 그래서 호남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그 기회를 살려야죠. 근데 그 기회를 살리는 것이 광주 전남 통합입니다. 예. 광주 전남의 통합을 통해서 연 5조 원씩 4년간 20조 원을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도 통합한 지역에 다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선적으로 배려하겠다. 예. 그러면 우리는 가운데에 고립돼 있고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으로 돈도 공공기관도 모든 것이 다 투여되면 우리는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1년이면 몇만 명이 떠나가는데 예. 이 속도는 더 빨라지고 더 쪼그라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요새 주장하고 있는 것이 광주 전남을 넘어서 전북까지 호남 대통합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근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야, 호남 대통합 해봐야 광주 전남한테 우리는 항상 다 뺏기잖아. 그 사람들 우리한테 뭘 양보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법으로 그걸 강제하는데 어떻게 뺏기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 호남 대통합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1년에 5조 원씩 들어가는 그 돈이 광주 2조 5천억, 전남 2조 5천억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서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차라리 거기에 들어가면 최소한 우리 인구가 전체 호남에서 3분의 1 이상 되기 때문에 1조 5천억 이상의 지원금을 전북으로 가져올 수 있고 전주만 해도 60만 아닙니까? 1년에 5천억씩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전주시의 지금 빚이 6천억이라고 하는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왜 이런 절대적 호기가 왔는데 우리는 광주 전남한테 다 뺏길 거니까 가지 말자라고만 하고 있단 말입니까? 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죠. 도지사를 하겠다고 하시는 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입장을 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이냐. 다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광주 전남 통합되면 어떻게 돼? 대전도 통합한다는데 이제는 심지어 부울경까지 통합을 한다고? 700만이라는데 저기는? 그러면 우리 180만 우리 전북이 살아남을 수 있어? 제가 사실은
얼마 전 김민석 국무총리가 K 설명회를 하신다고 예. 전주에 오셨죠. 그 자리에서 제가 김민석 총리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을 새로 살리겠다고 했는데 그 호남의 전북은 없는 거냐? 광주 전남에게는 그렇게 지원한다고 하면서 우리 전북에는 뭘 한다는 거냐? 예.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랬죠. 저는 정말 실망했습니다. 그 답변을 보고. 그리고 중앙정부에 실망한 건 실망한 거지만 더 실망한 건 우리 정치인들이에요. 우리 정치인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나서 제가 효능감을 느꼈던 건 한 가지는 부산의 해양수산부가 이전한 겁니다. 예. 해양수산부 이전하자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되겠냐, 말도 안 된다, 이미 세종으로 와 있는데 이걸 또 부산으로 또 옮긴다고? 이런 수많은 말들이 많았죠. 근데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빨리 가라고. 아니, 건물이 없어서 지금 못 가요. 뭔 소리야. 일단 새 들어서 가고 나중에 건물 지어서 들어가면 되지. 빨리 들어가시오. 해서 들어갔잖아요. 예. 전북은 왜 농림부나 농협 달라는 얘기를 왜 안 합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우리 전북을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만 할 게 아니라 우리한테 뭘 주세요. 우리는 이걸 준비할 테니까 이걸 주세요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북의 정치는 그게 없어요. 그냥 우리한테 좀 잘 도와주세요. 사진만 찍으려고 하죠. 대통령하고. 그래서 저는 전주의 10년도 예. 지금이 대단히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만약 우리가 호남 대통합으로 갈 수 있다면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호남 대통합을 상당히 강력하게 예. 지금 그 필요성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그것과 함께 앞으로 전주를 새롭게 만들기 위한 핵심 전략은 나중에 이제 시간을 이제 둬가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주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하죠.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고 예. 전주가 소멸하고 있으니까 예.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 예.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예. 근데 일자리 만드는 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뚝딱 만들 수 있는 일자리는 예를 들면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청소하는 일자리, 한 달에 27만 원 받는 일자리, 예. 이거 좀 늘리겠다.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청년들에게 양질의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기업을 유치해야 하잖아요. 예. AI 시대라고 하고 반도체를 가져오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중요한 건 생산 시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기업이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업은 무슨 지자체장이 우리 전주로 오시오라고 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께서도 얘기하셨다시피 대통령도 기업을 뭐 함부로 너 일로 가라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단 말입니다. 다만 기업이 여기 와서 돈을 벌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면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겠죠. 저는 전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한전이 독점적으로 전기를 사고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미 법이 바뀌어서 한전 말고도 전기를 사고 팔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전주시가 전주에너지공사를 만들어서 새만금에서 만들어지는 깨끗한 아리백 그 에너지를 예. 싼 값에 사서 전주나 우리 전북에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수도권보다 최소 30% 이상 싸게 공급하겠다. 그러면 생산시설은 다 전기가 핵심이거든요. 전기가 싸지면 자기 단가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몰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준비하겠습니다. 에너지 공사를 만들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미 24년도에 분산에너지법이 통과가 됐고 예. 준비해서 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싸게 공급하려면 네. 적자가 나오지 않겠어요? 에너지 공사 입장에서? 아니죠. 예를 들면 지금은 모든 전기료가 서울이나 전북이나 똑같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전기를 생산하는 곳은
이쪽 서남 해안권 아닙니까? 예. 여기가 전기가 많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산지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전기가 만들어지는 곳에서 전기를 사용해야 예. 더 멀리 보내주지 않아도 되니까 송전탑 세워서 보내야 되니까 예. 그러면 그 비용이 전기료에 포함이 되게 되죠. 예. 근데 우리는 바로 옆에서 전기를 생산하니까 싼 값에 전기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네. 수도권보다 훨씬 그래서 싸게 우리 지역에 오는 산업체에는 싼 가격으로 줄 수 있습니다. 이 송전 비용이 싸다는 얘기죠. 그렇죠. 수도권까지 가려면 얼마나 네. 많은 그 비용이 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리고 풍부한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은 좀 슬픈 얘기예요. 왜냐하면 왜 호남에 전기가 남아도냐면 영남에는 온갖 산업체들이 다 밀집돼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포항제철이니 현대자동차니 무슨 조선소니 이런 거 다 영남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부터 해서 호남에 있는 우리 전북의 사람들이 다 영남으로 수도권으로 일하러 갔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대물림을 지금은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끊어내고 우리 전북도 전주도 잘 살 수 있는 시기가 오고 있다. 예. 이걸 잘 준비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기업 유치 그리고 에너지 공사를 네. 설립해서 하는 그런 구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저 관광 정책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어디 일본 오사카나 이렇게 좀 다녀오신 적 있으세요? 저는 사실 해외에 나가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아. 딱 한 번 국회의원 시절에 네. 일본의 그 뭐죠? 오염수 때문에 예. 예? 그거 반대하러 일본 원전, 예, 그 원전 방류. 예. 예. 후쿠시마 원전 네. 오염수 방류 문제 때문에 항의하러 한 번 해외에 나가봤고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뭐 대학생들이 오사카, 뭐 베트남, 뭐 대만도 가고 마카오도 가고 많이들 좀 다니고 있습니다. 3시간권 안에 있는 아시아권의 나라들이 우리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선택지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한옥마을도 마찬가지고 한옥마을 관광을 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만들려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잖아요. 한옥마을만 왔다가 다 여수로 가서 여수 낭만포차에서 술 마시고 거기서 잔다고. 예. 그래서 체류형 관광 안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여기 전북은 점 찍고 가는 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한옥마을 말고도 전주가 자랑스러워진다면 예를 들면 우리 동네의 지명에 대해서 왜 이 지명인지 그리고 이 동네에는 어떤 사연이 깃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그 동네에 그래서 유명한 음식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골목마다 따뜻한 정감이 묻어나는 골목 이것이 있다면 저는 한옥마을뿐만 아니라 전주는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광 코스가 될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서사가 없죠. 이야기가 없죠. 예. 현재는. 그래서 저는 평생을 전주의 서사를 찾아 나서셨던 전문가들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문화인류학과 전북대에서 문화인류학을 전공하셨던 무형문화재의 전문가들 이런 분들하고 전주의 서사 그분들은 평생토록 전주 동네 찾아다니면서 여기에 옛날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고 어떤 지명이고 어떤 음식이고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들을 저는 개발해야 된다고 보고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문화 컨텐츠가 산업이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문화 컨텐츠에서 가장 강력한 강점을 보이는 데가 전주예요. 대한민국의 226개의 지자체 중에서 대부분은 평균 무형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게 1.6개, 1.7개를 소유하거든요. 전주는 무려 45개가 넘습니다. 예. 무형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요새 캐대언 열풍 아닙니까? 그렇죠. 남산에 왜 갑니까? 캐대언 속에 나와 있는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저는 전주에 여러 이런 문화 컨텐츠를 개발해서 그런 영상이나 게임이나 웹툰 이런 데에서 쓰일 수 있게 우리에게 로얄티를 주고 쓸 수 있게 하고 그걸 본 전 세계 사람들이 전주의
골목골목을 누비게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재명 대통령도 국가 예산의 2% 이상 이 문화예술 쪽으로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예산 전주가 다 받아와야죠. 그래서 그걸 전주에서 만들어야죠.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에 많은 그 문화적인 자원 또 서사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뭐 새로운 문화 산업의 그 컨텐츠로 활용한다 이런 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먼저 우리 주민들이 전주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먼저 자부심을 갖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우리 동네는 정말 못 사는 동네야. 우리 동네는 무슨 번듯한 뭐 높은 건물도 없어. 이런 게 아니고 우리 동네는 옛날부터 이러이러던 동네야. 여기는 어떤 인물이 나왔던 동네고 어떤 역사가 있고 서사는 이런 게 있어. 그리고 정말 우리 동네는 이런 정감 있는 동네야. 이렇게만 되면. 그래서 내가 전주에 사는 것이 더 자랑스럽게 느껴지면 굳이 손님들 오면 한옥마을 가자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 동네에 이런 거 있어. 우리 동네에 이 맛집 가자.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앞서 제가 이제 10년 후 전주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 저 강성희 대변인께서는 호남 대통합을 말씀하셨어요. 이제 상당히 비중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호남 대통합은 어느 정도 설명이 됐고 그것 외에 펼치고 싶은 구상 어떤 게 있습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있겠는데 고민스러운 건 있습니다. 예. AI 시대에 앞으로 우리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우리와 합의 없이 단 한 대의 로봇도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일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봇가 들어와서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들이 돈을 버는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만약 그렇게 로봇가 들어와서 아주 싼 가격에 좋은 제품 만드는 건 좋은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을 못하면 차는 누가 사?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계속 생산력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일자리는 점점 더 줄어들 텐데 전주 시민들은 그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그 부가가치를 나눌 수 있어? 우리에게 나눠줄 수 있어? 저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해야 되는데 먼저 전주는 피지컬 AI를 선도하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피지컬 AI가 뭐예요? 로봇잖아요, 로봇. 예.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가 실제 생활에 쓰이게끔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로봇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로봇가 만들어내는 이익을 어떻게 시민들과 같이 공유할 것인지가 저는 대단히 핵심적인 문제라고 예. 봅니다. 예. 거기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 노동자, 농민, 서민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전주. 뭐 이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는 로봇세를 내야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 로봇세라는 말이 있죠. 예. 네. 고민입니다. 그런 것으로 해서 우리의 삶이 지켜질 수 있겠는지 고민인데 아무튼 계속 더 연구해 보겠습니다. 도지사나 전주시장 입지자분들 중에서는 피지컬 AI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꽤 네, 뭐 대부분 계시는데 다 그러시죠. 지금 우리 강성희 대변인께서는 피지컬 AI가 가져올 빛과 그림자 가운데서 그림자를 어떻게 최소화하고 이익을 공유할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된다고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앞서서 전주에너지공사 얘기를 하셨는데 원래 질문이 지금 이런 겁니다. 전주가 지금까지 탄소 산업을 키워왔고 최근에는 드론 산업, 그래서 드론 월드컵이 지난해 열렸어요. 앞으로 육성할 신산업 구상하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이제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저는 문화 콘텐츠. 이 문화 콘텐츠. 네.
문화가 제일 전주가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다른 데도 대부분의 도시에서 다 AI 한다고 하고 반도체 한다고 하고 다 피지컬 한다고 해요. 예. 근데 전주가 제일 잘하는 건 저는 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개발하고 또 대통령도 그런 뜻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설명하신 것 중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것만큼은 내가 분명하게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런 공약, 그런 사업, 자신하는 사업 어떤 게 있을까요? 당장의 전주는 빚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6천억 예. 빚이라고 하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게 7천억이고 8천억이고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예. 거잖아요. 그런데 고민은 이 빚이 우범기 시장만의 잘못일까? 이런 고민이 사실은 있어요. 예. 우범기 시장도 나름대로 난 좀 억울해요. 내가 무슨 또 다른 거 해서 한 게 아니라 일몰되는 사업에 맞춰서 도시공원이나 이런 거 매입하느라고 이렇게 된 건데 예. 그럼 그걸 매입하지 말았어야 됩니까? 예. 내지는 아니 그동안에 시장을 거쳐왔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 뭐하고 예. 이걸 이대로 놔뒀다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답변을 하잖아요. 예. 일면 타당하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게. 예. 근데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돈을 아껴 써서 빚을 갚겠습니다라는 말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6천억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아껴 써서 빚을 갚아요. 예. 그리고 이미 우리의 1년 예산 2조 한 6천억 정도 되거든요. 우리 전주시 예산이 2조 6천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조 3천억이 중앙정부로부터 와요. 예. 우리가 만들어내는 돈은 얼마 안 돼요. 재정 자립도가 제일 낮죠. 그러면 써야 될 돈도 다 빠듯해요. 이미 다 2조 6천억 다 시장이 내가 이거 빚 갚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다 쓰일 때가 다 있는 돈들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아껴서 빚을 갚겠다라는 말은 안 맞고 새롭게 돈을 벌어야 된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문화 콘텐츠이고 에너지 공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 얘기해야죠. 똑같은 비율로 내려주지 마시라. 전주는 정말 어려운 도시 아니냐. 호남은 정말 어려운 도시 아니냐. 그러니 여기는 특별하게 더 재정 지원을 더 해줘라. 비율을 더 높여줘라. 그게 특자도의 그렇죠. 원래 취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특별자치도는 재정적인 혜택을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예를 들면 도지사, 시장 이런 분들이 우리 이번에 예산 이렇게 많이 따왔습니다 하면서 막 자화자찬했어요. 전주도 2조 3천억 가져왔다고 하면서 막 우리 잘했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전체 예산은 얼마 늘어났을까요? 8.1%가 늘어났어요. 예. 그런데 전주 예산은 6% 늘어났습니다. 예. 광주 예산은 16%가 늘어났어요. 예. 아니 전주는 특자도인데 왜 6%밖에 안 늘어나는 겁니까? 네? 저는 보다 더 중앙정부에게 우리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특자도 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걸맞는 재정 특례도 만들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정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국회 절대 다수가 민주당 아니에요? 예. 민주당의 산실이 전부가 아닙니까? 전북에 있는 의원님들이 대부분 다 원내대표하고 다 지도부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해달랄 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면 돼요. 예.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답답합니다. 제발 좀 하십시오. 그래요. 제가 강성희 대표님께서 전주시 빚 얘기를 꺼내시길래 아마 이 부분을 아주 세게 비판을 하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상고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냐. 상당히 인간적으로 좀, 또 얘기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전주시장님이 들으면, 아니, 상당히 조금 고민이 들었어요. 제가, 저는 우범기 시장님 저는 비판하고 싶은데, 요 부분에서 우범기 시장님이 이렇게 다시 되물으면, 그러면 장기 미집행 그 사업 그러면
시장 되면 안 할 겁니까? 예. 그러면 그거 땅 다 개인한테 다 넘어가는데 그럼 그냥 놔둘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게 그것도 그렇죠. 예. 또 그 얘기도 하셨어요. 예. 전입시장들은 뭐다가 왜 예. 내가 다 하게 만들었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한 가지 또 새만금과 관련해서도 예. 대통령이 와서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희망 고문 그만하고 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성과를 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얘기 하자마자 전북에 있는 정치권의 대다수가 너무 환영한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분들 먼저 석고대죄부터 해야 돼요. 30년 희망고문 한 사람들이 본인 아니에요? 도지사부터 시작해서 시장, 군수, 국회의원들이 다 그동안에 그렇게 희망고문 해놓고 대통령님이 와서 이렇게 하지 말라 했으면 아유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대로 하겠습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자기는 쏙 빠지고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게 너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진실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전북 특자도 그리고 이제 새만금사까지 이제 언급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2016년 오늘 1월 27일입니다. 현 시점에서 전주 시민들은 왜 정치인 강성희를 바라봐야 되는가?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시민 여러분, 전북은 식민지 시대에는 쌀을 바쳤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우리의 아버지 세대부터 영남과 수도권으로 일하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화 시대에는 가장 먼저 피를 바쳤습니다. 그리고 주요한 선거 시기마다 압도적 지지로 민주정부의 산실이 된 것이 바로 우리 전북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기까지 뺏어가려고 합니다. 수도권에 전기를 뺏어가서 거기서 반도체 공장을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북과 호남에 그리고 우리 전주에는 무엇이 남습니까? 인구 소멸과 모든 것이 파탄나게 됩니다. 이제 전북도, 전주도 살 길을 찾아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 시대를 우리가 이대로 그냥 허송세월 해버리면 우리 후대에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저는 그래서 전북과 전주를 새롭게 일도시킬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를 놓치지 않으려면 이번 6월 지방선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깊이 잘 판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보당 강성희 그 길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골든타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고 이때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전주 발전에 기틀을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강성희 진보당 전북도당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